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쌀랑한 가을, 옆구리가 시린 계절. 커플에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솔로에겐 황량한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 특집으로 오늘 특별 합동 방송을 또 한 번 준비했는데요. 여름이 지나서 아쉬워하는 여름 여자 셜록님, 안녕하세요. 가을 여자 라떼님, 안녕하세요. 애청자 덕이님. 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덕이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제일 잘 얘기할 수 있는 치킨을 너무 어버버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3개월 전에 말이죠? 그쵸, 지난번에. 아니 왜 그때 뭐 좀 힘든 일 있으셨어요? 여름이라서 너무 더웠어요. 당장 뛰쳐나가서 치맥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게시판에다가 많은 정보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말씀하지 못하셨던. 네, 많이 참고해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뭉쳤는데 이번에는 가을 특집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10월도 5번째 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합동 방송을 준비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난 여름에는 여름에 보면 좋을 책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가을에 보면 좋을 책 또는 영화 우리 언니들 추천 하나씩 해볼까요? 하늘이 높아지는 계절이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 그렇죠. 그렇죠. 하늘을 딱 오로라 보면은 높아진 부동산 값이 보이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작은 저희 살롱의 소울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강남의 탄생이란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목만 들으시면 부동산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건데 부동산 얘기는 사실 많이 안 나오고요. 예전에 뽕밭이었던 강남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의 심장인 오늘날의 강남이 되었는지 그 강남의 역사를 좀 소개하고 있는 글이에요. 책인데 이게 사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소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추천드립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책. 그리고 늘 어딜 갈 때마다 셜록님께서 살롱에서 만난 인생책이라고. 맞아요. 네, 추천해 이렇게 주신 좋은 책. 책이. 네. 저도 같이 추천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네요. 네. 동희님은 뭔가요? 저는 가을하면 제 한 7년 전 가을? 진짜 많이 쓸쓸한 가을이었는데 아프다. 벌써 눈물이 날라 그래요. 가을하면 항상 저한테는 떠오르는 책이 있어요. 이병률 씨가 쓴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네. 제가 한창 실연의 아픔으로 너무 힘들었던 계절을 잘 날 수 있게 했던 좋은 책이라서 책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에서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저는 이 책은 꼭 가을에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따뜻해지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들은 추천은 안 해주셨는데 저는 영화도 한 편 좀 비슷한 느낌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네, 저는 이 책과 이 영화를 같이 보셔도 되게 좋겠다. 궁합이 되게 잘 맞는 책과 영화다. 가을에 보기에 굉장히 몽환적이고 책도 영화도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보고 나면 가슴이 촉촉해지는 맞아요. 네, 그런 책과 영화라서 가을에 보면 좋을 책과 영화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저 가을하면 라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살롱에서 가을의 맞아요. 여자로 통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저 이번 시간에 추천드릴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를 가져왔고요. 저는 이거를 가을의 영화로 뽑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가을에만 꼭 봐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가을 하면 뭔가 시간이 지나감도 많이 느껴지고 시간의 소중함도 느껴지고 또 사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더 원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어바웃 타임을 좀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진짜. 저희가 치열했어요. 어떤 영화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인지 서로 추천작들을 막 내놨는데 다 킬당하고 저희 라떼님의 어바웃 타임이 그쵸. 아주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그렇죠. 가을의 여자의 픽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라떼 픽으로 오늘 선정된 영화 어바웃 타임입니다. 그래서 어바웃 타임으로 우리가 오늘 살롱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벌써 재밌어요. 어바웃 타임 다들 보셨죠? 그렇죠. 어떻게들 보셨어요, 어바웃 타임? 착한 영화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영화에. 착하기도 하지만 또 안에 여러 가지 삶에 또 그냥
안타까움, 아쉬움 여러 가지로 녹여 있어서 마냥 착한 영화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사실 이 영화 감독 자체가 러브 액츄얼리를 찍었던 맞습니다. 감독이기도 하고 노팅힐도 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영국 이 컨셉으로 가는 영국 영화의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봉 전에도 그런 이 감독의 영화다 해서 다들 그걸 기대하고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라떼님이 가을에 보면 좋을 영화로 추천해주신 이 영화가 바로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연출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전에 러브 액츄얼리를 연출하셨잖아요. 그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어요. 저도 극장에서 한 4-5번 본 기억이 나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때 20대 때 네, 아주 어린 나이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도 기억이 나고 연출 작품은 사실 크게 성공한 거는 어바웃 타임이랑 그다음에 러브 액츄얼리인데 각본을 좀 여러 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그것도 각본을 쓰셨고 그리고 노팅힐 그리고 브리짓 존스의 얘기 결이 다 비슷하다.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로맨스물의 거장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각본들을 써오면서 이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데까지 내공이 잘 쌓여가지고 영화에서 탁 폭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영화 줄거리 소개를 우리가 빼놓고 갈 수는 없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2014년도에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영화인데요. 일단 줄거리를 짧게 얘기하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에요. 이 남자 주인공이 21살이 됐는데 그 주인공 팀이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이 가문의 남자들은 성년이 되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2 주먹을 꼭 쥐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떠올리면 되는 건데요. 대신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역사를 되돌리거나 뭔가 여신하고 사랑을 뭐 나눌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고 단순히 그냥 내가 경험한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팀이 이 능력을 통해서 완벽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삶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아, 간결하고 너무 딱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거거든요. 혹시 그럼 언니들은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영화? 언니들 만화 영화 기억나세요? 만화 영화도 영화죠? 그럼요. 네, 어릴 때 돈대 기리기리 시간 여행네. 너무 재밌죠. 돈대 그만. 되게 발랄. 진짜 발랄. 아 진짜 그게 주전자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예전에 동그라미로 들어가는 게 만화 영화도 하나 있었는데. 동그라미로 들어가는? 폴 이상한 나라의 폴. 맞아요. 이상한 연식이 또 된 거 같아. 나는 아직 어린 것 같아. 이런.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어요. 그 돈대길이 그 시간 탐험 되잖아요. 그게 저희 그 학교 끝나고 오면 5시 40분인가 MBC에서 방송이 돼갖고 놀다가 그 시간만 되면 딱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5시였나?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보면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도 살롱에서 함께 봤던 영화 있잖아요. 타임 패러독스. 네, 그런 영화도 있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자극적이죠. 네. 이거와 비교했을 때는. 그러네요. 네,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요. 인터스텔라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완전 상업적인 영화 엣지 오브 투마로도 최근에 저것도 되게 너무 재밌게 봤어요. 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여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그 여주인공인 레이첼 맥아담스가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그 시간 여행을 하는 남편이나 남자친구로 둔 맞아요. 역할로 출연을 하더라고요. 시간 탐험 전문 배우라고. 시간 여행자의 아내 그리고 음.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네,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너무 컨셉으로. 신기한 게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다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쁘지 아름답지 네, 않아요? 아름다워요. 선하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또 미소가 맞아요. 좋고. 맞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연기자들의 이미지도 여기서 다들 뭔가 딱 맞게 캐스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보기도 했고요. 저희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좋겠는데 아까 라떼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주인공 팀에게는 비밀이 있잖아요. 가문의 비밀. 그게 이제 21살이 되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근데 팀과 팀의 가족들의 일상을 보내는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 너무 뭉클했어. 뭔가 모르게 하루 그냥 일상을 사는데 비가 와도 우리는 영화를 보고 비가 와도 해변을 뭐 산책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굉장히 따뜻하게 서로 모여서 보내는데 그냥 너무 화목한 거예요. 아버지, 여동생, 어머니 그리고 뭐 외삼촌까지 그 관계들이 너무 따뜻하게 시작부터 그려져서 이 영화는 그냥 끝까지 따뜻할 것 같아. 그 느낌 받으면서 맞아요. 봤던 것 어떻게 같고 보면 다 캐릭터 하나하나 보면 괴짜 가족이고 화목할 수 없는 가족인데 그냥 그 개성 조합이.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는 그 가족의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듣게 되잖아요. 주인공이 비밀을 듣는데 그 비밀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실제로 있었고 내가 기억하는 곳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설정 이 설정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 때문에 사실 뭐 뭔가 되게 자극적인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없는 거지. 진짜 뭐 히틀러를 죽인다거나 내가 뭐 트로이의 헬렌과 뭐 사귈 수 있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관객들은 자극이 너무 없이 착하기만 한 영화다. 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하거든요. 착하기만 한 게 어때서?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평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주제만 보면 사실 소박한 주제는 아니잖아요. 타임슬립 자체가. 근데 이게 착하다라고 사실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캐릭터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괴짜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오히려 너무 서로서로 인정을 하고 수용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게 착각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 타임슬립을 해서 이 주인공 팀이 부나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걸 활용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실 그 파워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평을 받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좋았던 거는 이게 영화 보면서 보고 나서 사실 전 타임슬립이 있었나? 라는 걸 까먹었어요. 영화 보고 나서. 그만큼 자극적이지 않고 착하고 순수한 영화지 않았나. 저는 사실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가장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많은 자극을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메시지를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요즘에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자극이 없는 영화를 보면은 오히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있는 거 보고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장면인데도 너무 이게 뭉클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살고 있는지 너무 잘 보이지 않나요? 근데 소박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네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착하기만 하다곤 하지만 그냥 정말 이렇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를 좀 일깨워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제 삶에서 그냥 제 삶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는 영화였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2번 봐도 좋던가요? 2번 봐도 좋고 5번 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잊고 있는 걸 좀 다시 일깨워준 것 같아요. 좀 지치기도 하고 사실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여러모로 좀 번아웃되고 무력해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마 내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거대한 것보다 일상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좀 많을 때인데 그런 시기에도 맞춰서도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기에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너무 요새 자극적인 기사나 맞아요. 콘텐츠들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넷플릭스가 좀 다 벌어놓은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정말 누가 더 자극적인 영화 뭐 드라마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나 내기라도 하듯이 뭔가 올라오는 것들이 다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어바웃 타임은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영화다 보니까 지금 보기에 너무 좋은 그런 양념 안 된 영화인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팀이라는 남자 여기 저 네이버 영화 그 해설 찾아보니까 모태솔로로 나오던데 맞아요. 근데 딱 봐도 모태솔로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 게 아버지로부터 그 이제 비밀을 전해 듣고 제일 먼저 테스트해봤던 게 자기 새해 전야제 파티로 돌아가서 맞아요. 자기가 했던 실수도 바로잡고 그리고 자기가 받아주지 않았던 상대의 그쵸 호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의 행복을 그냥 되돌리는 데 쓰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쓰기 시작하는 게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첫사랑인 샤롯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이 샤롯이라는 인물은 자기 여동생의 남자친구의 사촌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사촌이 그 동네로 놀러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팀의 집에서 2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여신같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봐도 모델인가? 제가 배우 정보는 제대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그 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샤롯이 떠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밤에 네, 마지막 날 밤에 사실 나는 너에게 마음이 있었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샤롯이 아리송하게 거절하지 않아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마지막 날 밤에 얘기하면 내가 대답해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미리 얘기하려고. 또 미리 갔더니 마지막 날에 얘기해줄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와, 그 여자 되게 거절도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거절의 한 표현인가요? 남자를 잘 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난 센스가 있다, 그 여자. 그냥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센스나 배려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못 알아들은 거지. 눈치를 못 챘던 거죠. 이 친구가 나한테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네. 뭐 시간을 되돌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준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인생 영화로 뽑는 부분 중에 이 장면도 저한테 되게 와닿는데 그 멘트가 흐르잖아요. 정말 여기 아무리 시간 여행을 한다 해도 누군가 날 사랑하게 할 수는 없다. 근데 나는 저도 지나다 보면은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좀 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과 좀 인연이 갔을 수 있을까 후회한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나이를 먹고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약간 인연이 아니니까 또 아닌 거예요. 역시 그래서 다들 그때 내가 뭘 했으면 뭐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아닌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영화가 초반에 보여주니까 사실 팀의 감정이 되게 이입돼서 제 사랑이 좀 어설프고 순진한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하시니까 이 팀의 사랑이 너무 풋풋하고 사실은 이게 좀 풋사랑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나이가 있는데도. 그래서 뭔가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팀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우리 모두의 사실 스타일이 될 수 있죠. 팀 같은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BOKGI. 그리고서 이제 첫사랑 그렇게 떠나보내고 팀도 이제 집에 독립을 하잖아요. 이제 공부를 잘했나 봐. 변호사가 됐더라고. 변호사가 돼서 런던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친구 해리라는 극작가, 근데 굉장히 예민하고 깐깐한 그런 극작가의 집에 얹힌 건 아니지. 어쨌든 월세로 들어가 살면서 매일 집 회사. 난 언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라떼님 혹시 좀 비슷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난 팀이 완전 난데? 라떼님 연애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꾸 그런 신뢰를? 메리 같은 남자 원합니다. 그렇구나. 메리 같은 남자를 원하는구나.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분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 회사만 이렇게 오가다가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사실 팀의 캐릭터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딱 전에요. 나는 그래서 라떼님이 되게 자기 같은 영화로 올랐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기회가 없고 뭔가 슬프네요. 나 왜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지? 왜 기회가 없는 것인가? 자기는 준비가 다 됐어. 그치. 변변한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영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본인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좋은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냥 등 떠밀려서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레스토랑도 되게 좀 독특한 레스토랑이에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빛이 하나도 없어. 아주 깜깜한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도 안 보여. 서로 뭐 눈도 뭐 볼 수가 없지. 대화만으로 대화가 잘 되죠. 티키타카가. 팀이 메리라는 여자와 합석을 하게 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장면이요. 불이 완전히 싹 다 꺼져 있는데 목소리만 나와요. 맞아. 근데 나도 모르게 설렌다? 맞아. 둘이 호감이 주고받겨지는 게 되게 느껴지죠. 나 암흑시장이래. 암흑식당을 찾아가야 되나? 저희 홍대에 그린라이트 카페라고. 성북동에도 있어요. 헌팅포차라도 어떻게. 나이 제한 없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교감을 하면서
사랑이 이제 시작되려나? 와 이제 모쏠에서 탈출하려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팀이 본인의 그 아버지 친구인 해리의 그 일을 좀 돕게 되면서 시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메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돌려놓고 본인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찾잖아요. 메리를. 그쵸. 맞아요. 그 케이스 모스를 좋아한다는 그 단서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그 사진전을 찾아가죠. 사진전에서 매일 막 기다리면서 종일 죽치면서 자신의 사랑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근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남자친구가 또 생겨버린 거야. 그 포기하지 사이에. 않았죠. 그치. 그러니까. 근데 샬롯하고 인연에서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구나 지나간 건 이렇게 넘어갔지만 메리랑은 한번 서로 전화번호까지 주고받고 성과를 이룬 상태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끈질기게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찾으려고 애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샬롯처럼 거절을 당했거나 이런 모르지만 메리와 대화도 한번 통했고 전화번호까지 땄고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든 돌리고 싶은 그 열정 의지는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감동적인 게 사실은 근데 이게 캐스팅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샤롯하고는 그냥 누가 봐도 저 남자랑 참 결이 다르구나라는 걸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레이첼 맥아담스하고 봤을 때 메리하고라는 캐릭터하고 너무 둘이 이미지가 비슷해서 만나게 될 인연은 저렇게 그냥 어떻게든 만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너무 어울리고 편하게 잘 어울리죠. 어떻게 캐스팅을 그렇게 찰떡같이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지. 보자마자 둘이 되겠구나. 그 앞머리 연출도 되게 팀스러웠던 것 같아요. 팀의 여자친구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저는 메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조 감독님께서도 설명해 하셨던 그 장면이었어요. 배드신? 아니요. 전시회에서 마냥 죽치고 기다렸던. 진짜 멋지죠. 그런 남자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정말 팀스러운 게 제가 팀이었으면 저는 그 케이스모스 전시회 가서 죽치고 있고 언제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좀 기다리는 입장인 것 같아요. 메리 같은 남자 기다립니다. B.O.K. 그러니까요. 되게 자신의 능력을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또 근데 꼭 시간 여행뿐만이 아니구나. 그냥 이 사람은 되게 근성이 있고 사랑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거의 저희 궁금한 게 혹시 이 팀처럼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포기가 굉장히 빨라서. 미투인데. 진짜. 그렇죠. 이런 냉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냥 조금만 뭔가 조짐이 안 좋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발을 빼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네. 덕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제가 팀인 것 같아요. 멋있다. 팀은 팀끼리 만날 수 없는데. 그런 것도 메리를 찾고 있나요? 메리 같은 분 기다립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저는 사실은 이런 걸 해본 적은 없는데 성향이 안 맞아요. 이게 재미가 없어. 내가 뭔가 찾아다니고 내가 뭔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뭔가 마음을 주고 약간 이 쟁취하려고 하는 게 사실 재미를 못 찾는 것 같아 이런 거는. 근데 이건 쟁취라기보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올인 같은 느낌인데 쟁취에 재미가 없으세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거지 내가 누군가한테 그걸 느끼는 건 사실 제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실은 한 사람에 대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 게 사실 한 번 봤잖아요. 한 번 얘기 나왔어. 한 번 얘기 나왔어. 근데 대화의 질이 너무 좋았잖아. 대화가 통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팀은 사실 모쏠이었기 때문에 건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진짜? 이거에 큰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아니야. 거기 암흑식당을 보면 옆에 시간을 계속 표시해줘요. 시간의 흐름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 모르게 서로 대화가 엄청 이어지는데 그거는 정말 그 당사자들만 아는 이런 대화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자가 제발 나올 때 외모나 이런 거 서로 긴장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나 안 들어하나. 메리도 자기 앞머리가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뭔가 서로 풋풋함이 계속 메리와 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팀이 어쨌든 여자 잘 만났어. 맞아요. 되게 메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사실 팀을 집으로 데려가서 유혹한 것도 메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룻밤 보내게 되면서 연인이 되고 이렇게 메리랑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던 중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사실 큰 사건이 별로 없는데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샤롯과의 재회거든요. 그렇죠.
우연히 샤롯을 극장에서 만나게 돼요. 팀이 만나게 되면서 그날 샤롯이 뭔지 모르게 묘하게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느낌을 좀 풍기죠. 그러면서 같이 저녁도 먹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그 여름에 너를 거절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내 방 안으로 들어가면 더 볼 것들이 많지 이러면서 유혹을 해요. 되게 적극적인 여자. 되게 적극적인 여자였어 사실은. 멋져. 근데 그 장면에서 샤롯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이뻤어. 만약에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제가 이런 기준에서 외모를 안 본다는 게 아는 거죠. 내가 외모랑 상관없이 이미 내가 원하는 사람은 메리라는 거를 아마 바로 깨닫게 되는 게 정확히 설명은 안 해주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샤롯의 그런 유혹을 받고 나서 나는 메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확 느끼잖아요. 그러고서 거절하고 떠나잖아요. 메리한테로. 그리고 그날 밤 청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감정의 변화가 충분히 공감이 되셨어요? 공감이 너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이쁘고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정말 누가 봐도 다른 이 사람이 조건적으로 더 좋고 더 좋아 보이더라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은 메리야. 맞아. 데이트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계속 메리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셜록에 약간 좀 이렇게 사랑꾼적인 면모를 좀 보여드리자면 어필하는 건 아닌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유혹이 오잖아요. 저도 약간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좀 생각나는 편이에요. 이건 뭐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게 큰데 향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해 보이고 그렇지. 대단하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인스타적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동희님? 저도 사랑이 전부인 사람이라 만약에 제 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애인이 있을 때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네, 충실할 것 같아요. 저도 팀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은 아닐 것 같아.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유혹이 넘어가다 보다. 감독님은 넘어갔다가 타임슬립을 또 쓰지 않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유혹이 안 넘어간 현명하네요. 것처럼. 진짜? 감독님 쓰레기인 걸로.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착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설정이 통했다. 우리가 현실에서 과연 아니야, 난 팀이야. 알겠어. 나 너무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사람마다 다른 거라 맞아요. 말할 수 없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다르겠지만 뭐 다 똑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저도 이해돼요. 팀의 심리가 충분히 공감도 되고. 어떤 부분이? 왜 갑자기 청혼을 하지? 이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건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온한 인생을 일상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어떤 유혹의 자극이 확 왔을 때 내 감정이 진짜 어디로 향하는지는 그 순간에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그날 이제 샤롯의 유혹을 거절하고 메리에게로 바로 달려가서 청혼을 합니다. 근데 청혼하는 과정도 되게 귀엽게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바로 올리고 그리고 바로 결혼하자마자 아이도 낳아요. 딸을 낳아서 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여동생이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새해 전야에서 만났던 짐이라는 남자, 짐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가 보니까 굉장히 나쁜 남자야. 뭔가 책임지지 않고 약간 공경에 빠뜨리는 상대를 그런 나쁜 남자로 나오는데 그 남자와 계속 연애를 하고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은. 그래서 일도 계속 때려치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오빠가 바라보기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시간여행을 해요. 이게 한번 또 큰 사건이 또 발생하는 계기가 되는데 시간여행을 동생을 데리고 아예 그 새해 전야 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데리고 가서 아예 못 만나게 못 만나게 했더니 다시 현재로 돌아오니까 뭐가 바뀌어 있냐면 애가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애가 바뀌어 있었어. 원래는 되게 예쁜 금발의 딸이었는데 다시 현재로 돌아오니까 흑발의 아들로 바뀌어 있더라고. 완전 정반대의 아이로 깜짝 자기가 사랑했던 딸이 사라졌어. 맞아. 진짜 표정 기억나요. 완전 맞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팀이 깨닫거든요. 바꿔야 될 것도 있지만 바꾸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시간여행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언니도 좀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나요? 사실 이때만 결과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몇 번에 또 그 결과들이 바뀌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능력치라고 하지만 이 초능력을 가졌음에도 뭐 다 가질 수 없는 건 그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들었던 생각이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그냥 그 여동생이 또 사고를 당하게 하고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하고 나중에 다른 식으로 도와주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들었던 생각이 결국 가족이지만 자기가 우선이구나. 그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전 오히려 여기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만은 없고 근데 그 동생 같은 경우에도 상황만 바꿔준다고 해서 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생이 실제로 이 상황을 겪고 깨닫게 하는 게 얘한테는 더 좋은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가 그냥 마냥 착한 영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제 삶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완전 인생 영화. 저는 사람에 대해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남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일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영화의 한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덩이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사가 뭔가 고쳐지려면 본인이 그럴 마음이 있어야지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키캣이잖아요. 여동생 이름이. 키캣이 본인이 뭔가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본인의 의지로 바꿔야지 그걸 억지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메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는지도 몰랐던 메리가 그런 현명한 조언을 남의 삶을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았거든요. 결국에는 매일매일 병원을 찾아가서 너가 마음을 고쳐먹기 전까지 난 여기 숨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 내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덩이님이 손을 들고 계시네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마음을 좋게 되돌려 먹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가족이 특히 그런 가족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가족이 그렇게 너무 쉽지 않지 않아요? 쉽지 않죠. 팀이 난놈이긴 해요. 그러니까 메리도 난년이고 그러니까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손을 꼭 붙잡고 동생의 병실을 지키더라고요. 마음을 바꿔먹을 때까지. 맞아요. 그 장면도 사실 너무 인상적이었고 정말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그 부부가 함께 앉아서 사실 시누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기해주는데 저게 가족이고 저게 부부구나라는 너무 그 부러움이 그때 한번 확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게 거의 이제 뒤에 클라이막스 부분인 것 같은데 키캣도 결국에는 마음을 돌려먹고 지미와 헤어지고 제이라는 그 팀의 오래된 친구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좀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팀도 둘째를 낳고 내 가족이 굉장히 화목한 일상을 보냈는데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황급히 달려가서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조언을 듣죠. 내가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면서 얻었던 삶의 교훈이 있는데 네가 스스로 알아볼래? 아니면 내가 알려줄까라고 했을 때 얘기해주세요라고 해서 듣는 얘기가 하루를 2번 살아보라 라는 조언을 받거든요. 하루를 2번 살았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2번째로 살면서는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혹시 이 조언에 언니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나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아버지 너무 멋있는 게 멋있어. 네가 알아볼래? 아니면 내가 말해줄 거라고 묻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아버지인 거고 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조언해서 하루를 2번 살되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놓쳤던 거를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 사실 살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받은 교훈 중에 하나인데 이 멘트를 붙자마자 저도 하루 일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 일상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있는 순간도 마지막 순간일 수 있는데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펼쳐지는 하루에 2번을 사는 일상을 그냥 보내주잖아요. 뭐 편의점에서 뭐 음료수를 산다던가. 그래서 이 영화로 이렇게 파케한다는 얘기 듣고 이 영화 다시 기억하면서 그냥 상점 가서도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마디 내뱉고 안 뱉고는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삶의 농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삶의 농도. 그래서 좀 진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나도 되게 그냥 소소한 개인일 뿐인데 뭔가 거대한 꿈을 꾸기보다 일상에서 그냥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도 살짝 이렇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간만에 또 따스한 생각을 했네요. 아, 그렇죠. 소소한 개인은 없어요. 다 위대해요. 그렇죠. 영원히. 영원이다. 네. 저는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감사일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창 뭐 1일 1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일기 쓰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감사일기 있었어요. 써본 적 있으세요? 저는 물론 없습니다. 허니콤보를 먹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교촌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어. 네, 그래서 감사일기가 좀 떠올랐는데 아버지 말은 매번 바쁜 시간에 좀 쫓기는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어차피 벌어질 일은 벌어지니까 조금 각을 좀 풀고 각 세웠던 걸 좀 풀고 여유 있게 좀 삶을 관조하는 식으로 좀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마음 챙김 이런 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덕희님이 말한 감사일기 저는 쓰거든요. 아, 정말? 좀 보여주시죠. 저는 오늘 감사가 뭘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 사실 아침마다 좀 많이 이렇게 다운되면 감사일기를 쓰려고 하는 편인데 자기적이지 않게. 근데 저는 좀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해서 이 영화가 저한테 인생 영화가 된 것 같지도 않나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 이제 하루 2번 살아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과를 쭉 따라가는 것도 저 너무 뭉클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좀 그런 하루를 살 수 있게 마음 챙김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던 장면이고 그러면서 이제 팀은 아버지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버지의 조언대로 살다가 결국 아버지 죽음을 맞고 장례식을 치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설정이 더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걸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는 있는데 아이를 잃어야 되는 거죠. 아이를 잃어야 되는 거구나. 네. 아, 맞아. 그런 설정이었구나. 정자와 난자가 다른 거랑 결합할 수가 있어서. 아, 맞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아이가 태어날 수 태어나거나 있어서. 아니면 아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메리가 셋째를 갖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리의 입장에선 어쩌면 아버지 이제 시아버지를 떠나 보내면서 그 빈자리를 뭔가 아이로 채워서 좀 더 정서적으로 어떤 좀 풍족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팀이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해요. 셋째를 갖게 되면 아버지를 다시 내가 시간여행을 해서 만날 수가 없어. 그냥 영원히 이별을 해야 돼. 그럼 나는 셋째를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아버지와의 만남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갖기로 그냥 결심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딱 갔더니 아버지가 딱 처음 내뱉는 말이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뭔가 뭉클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소년이 된 팀의 손을 잡고 해변가를 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억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팀과의 산책이었던 건데 근데 이렇게 소박한 일상에서 뭔가 큰 행복을 느끼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좀 갖게 됐는지 제가 갑자기 너무 분위기 다운시킨 것 같은데? 저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울지 마요. 네, 어떠셨습니까? 근데 실제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나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잖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되게 이벤트적이고 화려한 뭔가 이런 사건이 있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그냥
뭐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낮에 이렇게 무료하게 부엌에는 엄마가 계신다거나 나는 그냥 내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거나 그냥 가족들이 그 저녁에 다 모여있는 시간으로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되게 평범하지만 나는 이 순간이 나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 당시에 몰랐지만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되고 사실 울컥하고 지금 순간을 막 둘러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장면 보면서 부모님한테 잘난 척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잘난 척 많이 하시나 봐요. 그냥 뭔가 이제는 나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잔소리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로 보면서 진짜 효도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사실 같이 늙어가지만 엄마 아빠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진짜 좀 효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무릎에 한번 앉아보려고. 좋은 생각이다. 맞아요. 철이 들면 안 돼요. 맞아, 철이 들면 안 돼요. 철렁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잔소리가 어릴 때는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 되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다. 그래서 그 말을 되게 잘 따르고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네, 좀 어른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은 했지만 아까 셜록님이 말씀하셨듯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저도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아빠 무릎이 안 나요 이제. 그런 관계는 아니라서. 네. 저희가 이제 영화의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는데요. 너무 따숩네요. 그쵸? 그러니까 좀 더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다시는 못 만나게 되죠. 이제 이별을 정말 완벽한 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팀은 일상을 살아요. 근데 일상을 사는데 시간 여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시간 여행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본인이 그런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고. 아버지는 하루를 2번 사는 걸 선택했지만 나는 그냥 한 번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상을 사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시간 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독백이 흘러나오면서 팀뿐만이 아니라 그 런던의 그 거리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뭐 일하다가 정말 막 전화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욕하고 있는데 도넛 한 입 먹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맞아. 그걸로 기분이 싹 풀리는 막 그런 모습. 그리고 뭐 저녁 약속하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잠깐의 휴식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 아이가 뭐 비눗방울 불고 있는 모습 진짜 정말 별거 아닌 일상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상 아닐까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게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근데 보면서 사실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그 장면이 뭐 그걸 연출한 거기도 하지만 보면서 또 느끼는 건 나도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무탈한 게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걷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아프지 않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살롱 파케하는 것도 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순간이었나 하면서 좀 하면 확실히 그 순간의 몰입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제대로 한 번을 제대로 사는 거. 우리한테는 시간 여행을 하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재를 좀 여유 있게 즐기며 사는 것. 이게 정말 좋았습니다. 따뜻해지는 영화네요. 그렇죠. 정말 행복해지는 영화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다시 달리 보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영화에 대한 한 줄평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네. 한 줄평. 제가 되게 싫어하는 시간인데 사실 한 줄평은 아니고 아까 덕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시간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순간순간 너무 행복하게 만끽하며 살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셜록님 너무 따숩다. 그치, 나 따뜻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뭔가 약간 종교 방송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네.
약간 저희 뭐 그 BBS 이런데 예언 하나 해주다가 아 이렇게 이제 감사 나왔으니까 저는 사랑으로 가서 그냥 참 이 순간 사랑한다. 다들 지금 난리 났네요. 감독님은 네, 저는 네, 오늘을 두 번째 사는 하루라고 생각하면서 좀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영화를 추천해주신 라떼님께 그죠.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근데 이런 따뜻함이 제가 혼자 영화 보고 따뜻한 걸로 끝났으면 이 정도로 되게 뭐랄까 뜨거워지진 않을 텐데 얘기하는 내내 저도 너무 따뜻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팟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어바웃 타임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을에 보면 정말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영화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못다한 말씀 있으세요?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동희님 어떠셨어요? 저희 두 번째 방송 출연이신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시간을 돌린다면 치킨전을 했던 맞아요. 그 방송을 돌아가실 것 같아요. 치킨전 할 건가요? 내가 못다한 얘기를 그때 가서 하리라. 분명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썰을 다 풀리라 했는데 라떼님의 추천작 어바웃 타임과 함께한 가을 살롱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책과 영화로 11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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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